안녕하세요. 미디어 콘텐츠 리뷰 토크쇼 그다음 미코노미의 박준우. 안녕은 이영균입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박수 치시면 됩니다. 그다음 오늘 리뷰할 콘텐츠, 자, 일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J.K. 롤링의 판타지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시리즈 영화 해리포터,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저희 출연진이 뽑은 화는 비밀의 방입니다. 일단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일단 해드리면은, 간략하게 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일단 J.K. 롤링 작품에, 그 다음에 뭐 1화 같은 경우도 뭐 남편과 이혼을 한 후 그 다음에 많은 빚에 시달리고 힘들게 있다가 이제 자신의 아이를, 딸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아이를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이제 갑자기 작가 말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만약에 이게 출판이 된다면 대박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출판사를 많이 돌았는데 이제 소위 이제 빠꾸를 많이 당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출판을 하게 돼서 대박이 났죠 이제. 자, 그 다음은 영균 형님이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스토리보다는 그냥 영화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크리스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마법사의 돌과 아즈카반의 죄수까지 해리포터 감독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 시리즈가 한 감독으로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좀 다른 감독이 맡기도 하고, 그래서 연출이 살짝 다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리와 론의 역할을 맡았던 뭐 데니얼 레드클래프 혹은 이제 루퍼트 그린트가 변성기가 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목소리가 이제 후속작들로 계속 이어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아역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영화 보는데 내 해리가 저럴 리가 없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제 쭉 어차피 같은 목소리로 이어지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훈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제 비밀의 방 촬영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몇 개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윈핑 윌로우가 차를 부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차에 똑같은 차만 14대가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롤링이 이 차를 선택한 이유는 자기 그 대학교 룸메이트가 처음으로 산 차였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 있는 차였어요? 네네네. 실제 있는 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론과 해리가 폴리 주스를 마시고 크랩과 고일로 변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말포이가 이제 고일로 변한 해리한테, 고일이 그때 안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리가 안경 쓰는 걸 차마 벗지 못해서 그거를 안경 쓰고 있었는데, 해리가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하니까 말포이가 너 그걸 읽을 줄 알아? 라는 대사를 치는데, 이게 대사가 기억이 안 나서 친 애드립이라고 하네요.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였죠. 그러면 해리포터 스토리, 일단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스토리는 영균 형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그 해리포터라는 스토리는 이제 인간 세계에서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되었던 해리포터가 11살이 되고, 그리고 마법학교 호그와트로부터 입학 통지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마법사 세계에서 볼드모트라는 이제 악의 존재로부터 살아남은 이제 전설적인 아이였고, 해그리드라는 거인이 해리를 마법사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가 마법사 세계에서 성장해 나감에 따라 볼드모트의 위협도 증가되고 결국 둘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비밀의 방 스토리는 영훈이가 얘기해 줄 겁니다.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 호그와트로 다시 돌아온 해리가 좀 시련을 많이 겪어요. 호그와트에 이제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서 친구들이 기절도 하고, 이제 론의 동생은 비밀의 방 괴수한테까지 잡히게 되거든요. 이런 비밀의 방의 비밀들을 해결하면서 문제를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명장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균 형님, 어떤 장면을 몇 장면 뽑았는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꼽은 명장면은 이제 슬리데린과 그리핀도르가 처음으로 이제 그 비밀의 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퀴디치 경기를 펼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해리포터라는 영화 자체가 약간 속도감 있는 액션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법사적 판타지 요소로 진행되는데, 그 이제 그 퀴디치 경기에서 보면 굉장히 빗자루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제 약간 긴장감도 팽팽하고, 말포이와 이제 둘이서 골든 스니치를 잡기 위해서 그런 이제 손을 뻗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굉장히 저한테 이제 박진감 넘쳤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느껴져서 저는 이 장면을 명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이제 톰 리들의 일기장을 바실리스크의 송곳니로 이제 찍으면서
이제 세 번이나 찍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또 명장면을 뽑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원작에서는 뭐 이제 소설에서는 묘사를 이렇게 해요. 그냥 바실리스크의 송곳니로 일기장을 꿰뚫어서 그 톰 리드를 없앴다. 좀 너무 밋밋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이 장면을 해리가 막 세 번이나 막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톰 리들이 막 영혼에서 빛이 나오는 등 이런 연출을 영화적으로만 할 수 있는 연출을 표현함으로써 원작을 초월했다는 평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장면을 굉장히 명장면으로 생각하고 또 비밀의 방이라는 서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피날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뽑은 명장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영화, 이 시리즈 중에 이 비밀의 방에서는 솔직히 도비이지 않을까. 도비 등장에 좀 그게 제일 좋았어요. 도비 하면서 머리 막 꽝꽝꽝꽝꽝. 난 처음 솔직히 봤을 때 되게 어릴 때 봤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그래서 갑자기 도비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좀 충격이었어요. 나 좀, 그 뭐지? 충격, 어리니까 충격이었는데 지금 봤을 땐 귀엽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괜찮네 하면서. 그 다음에 시리즈상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일 거는 아마 중요한 장면이다 보다는 약간 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볼드모트 아길 때 이제 접촉이 있었죠. 그때의 서로 능력이나 생각이 서로 약간 공감이 아니죠. 연결이 돼 있는 그 부분. 아마 스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영훈이는 또 어떤 장면을 뽑았는지. 저는 이제 론과 헤르미온느랑 그다음에 해리가 폴리주스를 제작하는 장면이 좀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폴리주스를 제작하면서 헤르미온느의 영특함을 한 번 더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폴리주스를 먹으면서 변해버린 아이들의 캐릭터가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폴리주스라는 게 비밀의 방 시리즈 중에 큰 비중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는 게 좀 열쇠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저는 폴리주스라는 그런 마법의 주스 자체가 좀 아이디어가 좀 참신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좀 해보곤 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바뀌었으면 좋겠다나 아니면 누구랑 잠깐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생각을 이 마법의 약으로 표현해준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리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생각 말씀드리자면 일단 모두의 가슴에 남아있는 마법사 이야기, 그 다음에 소설이 영화화가 된 작품이라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 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야기를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디테일까지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지만 감독의 상상력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 하지 않았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화를 제 옛날에 많이 봤죠. 솔직히 거의 초등학교 때 나왔죠. 거의 초등학교 나왔는데 옛날에 나왔고 일단 너무나 많이 보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너무나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리뷰 덕분에 최근에 한번 다시 봤는데 저는 다시 봐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되게 좋았고, 영균 형님은 이제 영화를 볼 때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저도 해리포터를 전 모든 시리즈를 다 극장에서 보긴 봤거든요. 극장에서 보셨어요? 네, 극장에서 다 봤죠. 저는 워낙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러면서 해리포터가 이게 사람들에게 더 친근했던 이유가 영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디어 산업적으로도 많이 뻗어 있어요. 뭐 소설은 원래 원작인데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해리포터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질레데레 로카트 있잖아요. 그 이번에 새로 나오는 교수가. 그래서 이제 그 교수 이름을 따는데 약간 유래한 얘기가 있어요. 그 처음에 이제 앞 두 글자가 도그마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라서 그 교수가 약간 허언증도 있으면서 이제 남의 기억을 삭제해서 자기가 이제 마냥 한 것처럼 행동을 했으니까 그 사람도 이제 알고 보면 허물을 벗기면 도금 마냥 이제 안에 내용물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조앤 롤링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원래 소설 원작으로 보면 영화판으로 보면 이게 다 그 유래되는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 하나하나 이제 파헤쳐가는 맛도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보고요. 그리고 해리포터가 우리와 성장을 같이 한 영화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뭐 배우들도 이제 같이 성장하면서 쭉 한 배우로 이제 계속 출연을 하다 보니까 같이 성장하는 영화고, 영화 속 주인공들이 이제 성인이 돼갈 때마다 우리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조앤 롤링 동안 이런 새로운 책을 집필했을 때 이런 요소를 고려를 했대요. 실질적으로 보는 연령층 독자들을 물론 새로운 독자들을 끌고 오는 것도 좋은데 원래 약간 골수 팬이라는 게 있잖아요.
광팬들 그런 팬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자기도 텀을 두고 스스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의 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화적 요소와 미스터리 스릴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해리포터가 비밀의 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마법 세계라는 걸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약간 신기한 요소들을 많이 넣었었는데, 물론 비밀의 방 또한 그렇겠지만, 근데 이거는 조금 전작과 많이 달랐어요. 보면 약간 공포물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사건을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 또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볼드모트의 이제 직접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유년기 시절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톰 리들이라는 사람이 볼드모트라는 반전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비밀의 방을 열을 이제 슬리데린의 후계자가 처음에 안 밝혀지다 마지막에 밝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계속 자기 동료들을 마비시키고 막 사람이 죽어나갈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전혀 존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긴장감과 팽팽함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 비밀의 방이 솔직히 그 일기장에 호크룩스라는 건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떡밥이라고 보고, 이 해리포터가 그 당시만 아무래도 이제 소설가라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세계관을 두고 조금씩 그 떡밥을 풀면서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제 다 시리즈를 보고 나서 다시 비밀의 방을 저 같은 경우는 봤으니까 이게 호크룩스였구나, 이게 뭐였구나 하고 다시 보는 맛도 있더라고요. 또 해리포터라는 주연의 인물만 조명한 게 아니라 해리포터 세계관에 대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또한 여러 방면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해리포터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영은이는 일단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 일단 해리포터의 그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 배정, 그리고 흥미로운 연출이랑, 그리고 가장 좋았던 인물들의 성장이 좀 많이 좀 완벽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걸 보면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준 롤링한테 좀 고맙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2편에서는 이제 점점 볼드모트의 형상이 좀 뚜렷해지고, 볼드모트랑 해리의 그런 구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선명해지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1편에는 새로운 거에 대한 신선함이었으면은 2편은 이제 악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긴장감을 좀 많이 구축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1편과 비교했을 때는 2편이 좀 어두워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어두워지긴 해요. 근데 이런 게 좀 배경이나 캐릭터 연출 부분이 충분해서 어두워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을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1편이 좀 저는 강력해서 그런지 2편에서는 좀 화려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큰 묘미 중 하나가 그 캐릭터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가장 큰 묘미인 것 같고, 또 이제 나와 같이 저랑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그 느낌이 좀 몰입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점성술이죠. 가장 도움될 만한 건. 솔직히 살면서 뭐 바실리스크 만나겠어요? 뭘 만나겠어요? 뭐 볼드모트 만나겠어요? 뭐 하겠어요? 점성술 배워두면은 딱 그냥 이제 이러고 있으면 이제 수강 신청 망했구나. 망하겠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점성술 빨고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냥 역시나 상상력은 없습니다. 언제나 현실적입니다. 점성술이 제일 낫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만약 제가 호그와트 신입생이라고 하면 일단은 호그와트 들어가면 마법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마법 과목이 있어요. 마법 방어술이 따로 있고 마법이 또 따로 있어요. 일단 마법을 가장 좋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입생이다 보니까 제가 뭐 순수 혈통의 마법사 가문이 아니라고 따졌을 때 마법 세계를 처음 접했으니까, 뭐 설정상 하면 마법 역사라는 그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재미가 없대요. 그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세계관 같은 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마법 역사랑 이제 마법이라는 수강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두 개인데, 마법 역사 그거 하나랑 똑같은 이유고요. 그리고 그 식물학, 그게 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목소리 큰 딱 뽑으면은 그게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좀 많이 소름 끼쳤거든요. 너무 무서웠죠. 징그럽고 이랬는데 요즘 좀 보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귀엽기도 하고, 뭔가 동물 이런 거는 제가 무서워할 것 같은데 식물 정도는 뭔가 좀 케어할 수 있을 것 같고 키우는 맛이 있을 것 같다 해야 되나?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좀 매드래가 그거 잡아먹으려고 쓰는 건데 그거. 이것저것 좀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각자의
영화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영화에 대해 각자 한 줄 평, 그 다음에 별점 주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균이 형. 저는 이제 해리포터라는 동화적 설정도 충분히 미스테리 스릴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점은 5점 만점 중에 4점 드리겠습니다. 영훈이. 저는 이제 이 비밀의 방 편뿐만 아니라 모든 편을 통틀어서 해리포터는 이제 아이와 어른 모두 꿈을 꾸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5점 만점에 4.8점 주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0.2점은 뭐죠, 근데? 0.2점은 어디서 바뀐 건가요? 0.2점 너무 긴 러닝. 뭐지? 뭐 이런 거? 사실 이제 만점을 주고 싶긴 했는데 그냥 4.8점 주고 싶었어요. 왜? 만점 영화 혹시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안 없어요? 만점 영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리즈는 끝났지만은 솔직히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리즈로 계속. 그리고 배우와 함께 늙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저는 5점입니다. 최초 만점. 만점. 마지막 최초자 마지막 만점. 네, 오늘 미디어 콘텐츠 리뷰 토크 쇼 미코노미 일단 함께한 영화는 해리포터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